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택구의 주요 사업을 전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택국 브리핑 내용은 공간복지균형발전 구현을 위한 민간 전문가 제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한 도시 혁신과 공간도 복지라를 모티브로 한 중동 신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3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도시혁신 청사진을 그리는 부천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시정 브리핑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인 총괄 공공건축과 제도 운영입니다.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건축 공간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하기 위하여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민간 전문가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시는 1기 신도시 공동주택의 노후와 함께 동시다발적인 주택정비 사업, 여러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이 부서별로 분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통합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공공건축 사업 및 공간환경사업 추진 시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 전문가 제도는 2023년 국토부 민간 전문가 제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천만 원 지원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총괄 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 13명으로 총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업무 범위는 공공건축물 건립 분야, 도시건축, 공간환경 분야, 민간건축물 디자인 분야로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사업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과 도시 디자인 경쟁력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올해 2월 총괄건축부와 공공건축가가 부천시 도시 건축 현안 및 공간환경 발전 방향, 건축물 디자인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민간 전문가, 도시국, 주택국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부천 공간환경 혁신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연구 과제 워크숍, 찾아가는 공공건축 세미나, 혁신적인 건축물 및 우수정책 벤치마킹, 민간 전문가 제도 관련 직원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공간환경 전략계획입니다. 공간환경 전략계획 추진 현황은 입찰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 중에 용역사를 선정 착수할 예정이 있습니다. 공간환경 전략계획은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 개선이 필요한 대상지를 중점 추진 권역으로 선정하여 도시 건축 공공공간을 디자인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권역의 예로는 공업지역 공간 현대화, 1기 중동 신도시 재정비지역 인접 원도심이 될 수 있으며 중점 추진 권역을 설정하고 방향을 구성하기 위해 총괄 건축가, 공공건축가, 시민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공간환경 전략계획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공업지역 근로자와 학생,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부천시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해 5년마다 재정비되는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된
2030 부천시 경관 계획에 대해 도시개발 및 관련 계획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구조를 검토하고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천시 전체 경관 미래상과 기본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경관 구조, 중점 경관 관리구역, 경관 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경관 사업 계획을 도출합니다. 건축물의 색채 및 재료, 조명, 간판, 조경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경관 심의 제도를 통해 도시 통합적인 경관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8년 부천시 경관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첫 번째 재정비하는 계획으로서 그간의 경관심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심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경관 개선 사업, 야관 경관 사업 등의 실행 사업을 발굴하여 부천시 명소 공간을 창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방향성을 구상 중에 있으며 공간환경 전략 계획과 병행해서 6월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및 원도심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원도심과 도계획도시 조화를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발의에 따라 정비 기본 방침에 부합되는 중동 일기 신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심 기능에 쇠퇴한 원도심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주거환경 정비 등 도심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중동 일기 신도시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9월 국토교통부와 5개 일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간담회를 통해 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을 시작하고 올 2월에 정책 토론회, 4월에 부천시와 LH 간의 기본 업무 협약 및 국토부 장관과의 중동 신도시 외에 원도심의 현장 행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가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기획과가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각 단지별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49개 단지 중 32개 단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4일 발의됨에 따라 중동 일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 2024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의 차관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슈퍼블록 단위 특별 정비 구역 지정을 통한 통합 정비와 광역적 정비를 위해서 상동지구 및 원도심과의 연계, 자족 기능 확보, 기존 보행 통로와 연계, 중동 중앙공원과 상동 호수공원과의 연계 및 수변 공간 조성, 친환경 계획 등을 통한 쾌적한 계획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재정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는 균형 발전을 위하여 원도심의 체계적인 정비 방향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규모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2년 6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작년 9월과 올 2월에 구역별 주민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6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이란 서울시 모아타운과 같은 개념으로서 기반 시설의 확충 없는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오히려 난개발이 우려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큰 틀에서 지역 단위로 슈퍼블록 주거 정비 및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 후 개별 단위 사업을 실시하는 기법으로서
특례사항으로는 사업구역의 확대라든가 일반 주거지역 내 종상향, 가로구역 요건 완화, 보행자 통로 설치 유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수립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부합되는 정비사업을 유도하여 기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제기해온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원도심 재정비 정책 방향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일부만 개발하기보다는 인도가 없는 가로구역에는 공중의 보행 통로를 확보하고 가로구역 전체를 개발하는 방향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을 통한 중규모 단지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 비교적 기반시설 정비가 용이한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도심 공공주택 사업 등을 통해서 중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과 통합심의 운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설명회, 신규 사업 추진, 투명한 정비사업 구현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통해 원도심의 쾌적한 주변을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말씀을 마치고요. 존경하는 기자님 여러분, 그동안 주택복은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높은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수준 높은 도시공간 창출, 더불어 함께하는 주거복지 실현,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으로 신구도심 균형 발전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올해 한 해도 기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주택복의 시정 주요 정책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택복 시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번 전압이 열심히 가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부천의 7개 공릉 복합 지역이 예정지구가 있고 지정된 데가 한 곳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 3년이 지나도록 굉장히 진행하고 있고 한 발자국도 일부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일관성 있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는 총괄 입지를 지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주민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가기 위해서 입지를 지정하는 게 했는가 하면 그 원도심에는 7개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LC가 없어요. 그래서 LC 때문에 서로 높아진 것 같고 LH의 그 차량 하나가 온 구역을 다 담당하고 있는 이런 형상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또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전문가를 좀 선정하든지 아니면 LH 직원을 좀 보강하든지 해서 좀 밀착방을 통해서 좀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역세권 지역에는 현재 기존 농민금이 35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반 역세권 보면 기본적으로 농민금이 300% 정도고 서울 같은 데는 700%까지 인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350% 미진한 적용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도 안 되고 주민 동의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천의 원미동의 역세권에서 원미동 중심에 있는 원미 사거리하고 공원 인근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구역도 역시 한 군데는 지정됐지만 지정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더 이상 진척이 없고 또 한 군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설명회를 듣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뭐 하는지 많은지 몰라서 그래서 이런 구역들에 대해서 지금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좀
기계적으로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국민 설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그 민간 개발이 뭐 7년 10년 걸려서 공공 개발하면 5년 안으로 단축한다 했는데 부채 그 원미 사극이 기부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예정일이 언제냐 하면 2031년이에요. 앞으로 8년 남았는데 8년 동안 집도 팔지도 못하고 뭐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조합원 자격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 전략 차원에서 그 기부 지정이라든지 사업 시행까지는 한 번쯤은 팔아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것도 좀 시가 좀 고생해서 후보 전략을 좀 찾아줘야지 이 사업이 당연히 말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정말 될 수 있으면 좀 공공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천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이 그냥 있으신지 해주십시오. 네, 저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또 장재욱 대표님께서는 옛날 뉴타운 사업 할 때도 조합장을 하셔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도심 복합 사업이 약간 좀 지연되는 것들에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가장 원도심을 좀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하는 사업 주체의 인원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달인가 국회 그 선언위원 사무실에 이제 LH 사장을 오라고 그래서 같이 배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나 하려면은 민간에서 보면은 4월을 걸고 밤낮으로 하는데 7개 구역을 직원 하나 놓고 그게 되겠느냐? 적어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한 구역당 1명 이상은 아주 전담으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때 이제 LH 이한준 사장도 거기에 전폭적으로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LH의 경기 남부 지역분부에서 담당하는데 저희들이 인천 지역분부에서 하다가 경기 남부로 좀 조직 개편을 위해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면서 인수인계라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조직이 좀 갖춰져 가지고 최근에 이제 2차 설명회도 갖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은 더 보강해서 좀 추진될 수 이렇게 하겠고요. 또 거기에 못지않게 저희 시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주거 정비과, 주택 정비과에서 같이 하다가 어쨌든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업무하고 또 일기 신도시 뭐다그 주택 정비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30809 도심복합사업 업무는 도시재생과로 올 1월 1일부터 좀 넘겨서 그쪽에서 분담하게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도 전담 직원을 좀 지정해서 뭐 팀은 안 만들었지만 우리가 가칭 내부에서 TF팀을 좀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주민과 LH와의 그 가교 역할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다고 사실은 뭐 자기한테 분담금은 좀 적을지는 몰라도 산다고 거기서 거주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주거 환경은 그렇게 또 좋아지지 않는 그런 또 불가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용적률 높인다고 하더라도 뭐 건축 규제에서 피해될 거리, 동간거리 이런 걸 하면은 500% 줘도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에서 400%에도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대한 주민들이 좀 부담이 좀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하나 우리가 7개
구역 중에서 송내 쪽에 2개가 있고 중동역에 2개가 있고 소사역 쪽에 1개가 있어서 벌써 7개 중에서 5개가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일반 이 아파트 같은 그런 경관이 아니고 진짜 역세권에 맞는 또 경관이 조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진이 너무 늦게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신다는 말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원희룡 장관 왔을 때도 구역 지정 이전에는 좀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우리가 문서로도 건의를 했고 오셨을 때도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요? 네. 저기 저 한 가지만 신한일 정비까지 매각이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주위에서도 그 지식센터보다는 부천시 인구수도 감축이 되는데 거기를 집을 짓게 해봐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공장이 거기 필요 없다. 그 주위에서 그쪽에 공업 단지를 해제를 해주라. 신한일 정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도시부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깊숙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일부는 지금 이제 이분들의 땅 산 분들은 현재 용도 현재 허용하는 용도 내에서 그냥 짓고 갈 수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금방 기자님 같이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뭐 체계적으로 주거가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도시부하고 저희하고 또 시장님하고 좀 이렇게 수기해서 좋은 발전 방향으로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진호 의원님, 네네. 저는 민간 전문가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10년에 대한 선발 기준이 뭐고, 두 번째는 봉사활동, 완전한 재능들인지, 아니면 급여하고 특전 같은 게 나오는지, 세 번째는 이들이 입장이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단순한 참여인지, 아니면 몇 프로 이상은 이것이 되는 건지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 디자인 과장이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디자인과장 허영철입니다. 먼저 디자인 공공건축가 선정은 저희가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기간 이렇게 정액으로 나가는 보수는 없고 시민이나 장문에 참여했을 때 수당 형태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공건축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각종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공공사업에 대한 자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총괄 건축과 공공건축과 또 주민들 간의 활발한 어떤 토의가 진행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몇 프로 정도 좀 반영이 되는지. 정책이요? 꼭 몇 프로라고 반영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참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문 의견을 주면은 상당 부분이 다 대부분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으면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송하엽 씨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송하엽 총괄 건축가는 현재 이제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왜? 그리고 지금 저희 일기 신도시 총괄 MT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공공건축가로도 활약을 하셨고 또 각종 그 중요 대규모 사업의 MP로도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이제 건축사 사무실이 있어요. 건축가 사무실은 없고요. 미국 건축사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에 건물 짓는 데 부천에서 아직 그 작업을 한 건 없고요. 서울의 국내박물관에 이제 현상 공모해서 여기서 당선돼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제 공공건축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서류상으로 여러 이력들, 수상 경력들, 경력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우수한 문제를 선정했다는 건 맞습니다.
오늘 11월 오전 기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례를 허용해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한테도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한번 강진이 말씀해 역정모의 또 뭐 제가 어느 정도 그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몇 번 건의를 했고요. 충분히 충분히 그 사업 시행자 측도 알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손바뀜이 많으면은 나중에 이제 분담금이라든가 자기가 산 가격하고 나중에 현물 보상가가 이제 괴리가 있으면 잘 동의가 안 되니까 이제 지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도 어쨌든 또 한 번 말씀을 또 시장님 있는데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뭐 1, 2년 안에 이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팔려고 하는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또 주변에 이제 준비하는 부동산도 뭐 물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혁 지정 전까지는 좀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이거는 전매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야 재개발 사업에 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시장한테 지금 전체적인 그 업무 내용보다는 지금 부천시 현안, 주택과 그 LH의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마치 LH 도시인 것처럼 LH가 모든 그 부천시 개발 계획에 상당히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LH 참여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익금이 다 LH로 가는데 부천시는 왜 이러한 행정을 펼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더더욱 지금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2023년도 5월달에 부천시하고 경기개발공사하고 기본 업무 협약 예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브리핑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할 때 경기개발공사하고 LH하고 다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했었죠. 부천시가 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누가 개발할 것인지. 그런데 경기개발공사에서 스스로 자기들은 못한다고 포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LH를 마치 그냥 떠밀리다시피 하게 부천시가 LH가 원하지 않는데 부천시가 LH한테 던졌다. 부천시가 개발하기 우리 부천시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안 되는데 하고 무슨 여기 기본 업무 계획 같은 거 이런 걸 협정을 하니까 10여 년 전에도 자기들이 모든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는 개발공사인데 부천시가 도시공사가 있는데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잘 해서 또 이런 사업도 펼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LH가 모든 사업에 지금 부천시에 다 관련돼 있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또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사항이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장님도 고민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도 또 참모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맨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이제 할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는 건지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도와줘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자체적인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으로는 조금
조금 역량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공사의 역량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래서 위탁사업도 여러 가지 있지만 위탁사업해서 수수료 또 모아가지고 자체 개발 사업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시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뭐 이렇게 월급 주고 위탁하는 사업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한시적이라고 좀 과도기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LH가 우리 뭐 시하고 관계에 대해서 거의 시가 관여하는 사업도 LH하고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아까 3080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LH보다는 GH를 세 군데인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내려왔는데, 또 주민들도 GH를 못 믿더라고요. LH로 차라리 해달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시행자가 또 바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사업 규모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익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빨리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기자가 여기 과장님들 나와 계시고 지금 국장님 계신데 묻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추후에 도시공사한테 힘을 실어줘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간에 지금 우리 부천시 잘 알다시피 예산의 51%가 우리 부천시 총 예산의 51%가 3조가 넘는 예산 중에 다 복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가난한 도시가 우리 부천시입니다. 우리 기자들도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시지만 31개 시군에서 홍보비가 꼴찌에서 5번째예요. 부천시가. 예전에는 랭킹 10위 안에 들었던 도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폭삭 망했어요. 부천시가. 그런데 LH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느 개도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그 개발 계획에 대한 수익금은 다 LH가 가져간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지금 도시인데, 부천시는 상당히 가난한 도시인데 거기에 막대한 그 LH의 수익이 창출되는데 이거를 눈 뜨고 그냥 주는 거야. LH한테 가져가, 너네들 다 먹어. 부천시는 가난한 도시인데 그걸 부천시가 해가지고 수익 창출해서 우리 부천 시민들한테 그걸 돌려줘야 될 재산을 부천시가 그냥 같이 LH한테 주는 거야. 이거 너네들 개발해서 너네들 수익금 창출해서 너네들 가져가. 우리 부천시는 앉아서 구경할게. 이런 사안에 처해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랑 국장님께서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개발하는데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영향을 최대한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시민들의 그 어떠한 그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 시점에서 부천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나서주지 않으면 부천시 망해요. LH 도시 됩니다. 어쨌든 이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LH를 주도하거나 뭐 하는 건 아닌데, 이 사업이 있고 LH가 와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수익이 나와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원도심에서 도심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익이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더라도 주민한테 다 들려주는 거고, 자기네는 일반 관리비만 여기서 체류하고 일반 관리비만 하고 다 여기다 놓고 가는 거지. 그리고 LH가 하고자 해가지고 왔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니네가 해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와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 근데 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LH가 하는 사업이 다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 옆에서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